마지막 세션 주제는 클라우드를 통한 비즈니스의 혁신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NHN의 박재용 사님께서 스마트 제조를 위한 클라우드 지원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제조를 위한 클라우드 지원 전략 발표를 맡은 NHN의 박재용입니다.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요. 웨비나 덕분에 이렇게 부산으로 내려오니까 되게 정겹고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하죠. 1986년부터 지금까지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데이터의 양이 전체 인류 역사에서 만들어낸 데이터 양의 9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의 양은 앞으로 더욱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AI를 접목한 초지능 또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을 융합한 초융합, 그 다음에 5G나 IoT 같은 초연결을 통해서 4차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시대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기업가들의 방향, 비즈니스적 키워드는 한 3가지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고객 경험을 제고하고 기술 트렌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이 중요할 것이고, 불량 감소 및 속도 개선을 위한 성능 극대화, 즉 운영 자동화를 통한 효율성이 되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순 업무를 대체하고 인력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절감성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주제죠. 스마트 제조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사전적 의미로는 디지털 기술을 제조 과정의 생산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정보 활용, 자동화, 모니터링, 센싱, 네트워킹 분야에 걸친 다양한 첨단 기술들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제조업의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별 제조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 제조업이 그 국가 기반 산업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보니까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그리고 유럽 연합의 미래공장 프로젝트, 그 다음에 미국의 첨단 제조업 강화 전략, 그리고 일본의 산업 재형 플랜, 중국 제조 2025, 이렇게 그 주요국들은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기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서 이런 다양한 국가 기반 차원의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라고 하면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말하고 있는 제조 분야의 로드맵에서는 스마트 공장 고도화 확산, 그 다음에 지능형 제조 로봇 확산, 제조 서비스와 같은 방향으로 하고 있고, 중기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다양한 개별 부서에서는 스마트 공장이나 제조 로봇이나 제조 서비스와 3D 프린팅 같은 다양한 정책 기반의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한 8, 90%를 차지하는 중소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현재 한 1만 개 정도 되는 스마트 공장을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한 3만 개 구축 계획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 특화 서비스 인프라 수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현재 그 수준에 대해서 레벨 1단계 단순 점검에서부터 레벨 5단계 자율 운영까지의 5단계로 나눠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대부분의 중소제조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되게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단계가 거의 전체 중소제조공장의 8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 같은 경우에도 한 중간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진짜 그 지능형 공장 레벨 5단계 자율 운영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정책적으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조 기업들의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무겁고 경직된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에서 고객들의 기호가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런 트렌드에 가볍고 유연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 기업들의 스마트 공장 도입 관련해서도 각 공장에 TFT 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제조 공장의 임원 리더십에 의해서 디지털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마트 공장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제조 전 공정을 ICT로 통합해서 고객 맞춤형 스마트 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장 무인화를 통한 자동화 측면이랑은 좀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이제 자동화라는 컨셉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된 시스템과 생산 과정의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보유한 어떤 맞춤형 생산, 그다음에 맞춤형 소비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게 기존의 어떤 공장 무인화랑은 좀 다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 제조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남부의 암부르크에 위치한 지멘스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스마트 공장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프랑스의 권위 있는 경영대 인사이드가 뽑은 유럽 최고 공장에 선정되기도 했고, 각종 매체에서 올해 공장으로 선정된 이 제조 쪽에서는 스마트 공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봐야 될 필수 코스로 알려져 있는 공장입니다. 여기서는 전 산업에 적용되는 파워 엔지니어링, 산업용 제어 시스템 같은 개별 제품과 시스템 솔루션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 매일 한 1200여 개의 서로 다른 사양들의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989년 처음 가동될 때보다 공장 생산 라인의 유연성을 확보를 해서 한 14배 정도 더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공장의 좀 다른 점은 그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가상 공간에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점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공장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 같은 경우는 저희 업계에서는 이게 어떻게 실패 사례라고도 얘기는 될 수 있는데, 그 2016년, 17년경에 이제 오픈을 했고 600명이 만드는 신발 공정을 단 10명이서 할 수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되게 시장에서도 많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1월경에 독일과 미국의 스마트 팩토리 가능을 이제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여기에 대한 이제 시장의 평가는 아무래도 3D 프린팅 기술에 개발한 제작 방식에서 그런 이유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디다스가 4년 동안 잃은 것과 얻은 것을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잃은 거는 대량 생산이 부족한 반 어떤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한계라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D 프린팅이 가죽은 제조 공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 자체가 굉장히 좁았던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이제 얻게 된 거는 첨단 기술을 파일럿성으로 트레이닝하면서 제작 시간을 한 3배 정도 단축을 할 수 있었고,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협업 네트워크를 가져갈 수 있었고요. 4년 동안 운영을 통해서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넥스트 공장을 실행했을 때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어떤 좋은 사례였을 겁니다. 그 때문에 3D 프린팅, 4D 프린팅 기술이 향상 시에는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 제조 등대 공장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등대 공장으로 포스코 스마트 제철소가 선정이 됐는데,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스마트 등대 공장으로 이름을 올린 거는 전 세계 16개밖에 없고, 유럽 9곳, 중국 5곳, 미국 1곳, 사우디아라비아 1곳 등 굉장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선정됐다라는 부분이 그만큼 굉장히 선진 제철소라는 게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등대 공장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등대가 어떤 배를 안내하는 것처럼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도입해서 제조업의 혁신을 이끄는 공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포스코는 특히나 산업혁명 생태계를 형성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내부 레거시 시스템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MES, SCM, ERP 같은 데이터들을 포스코 내의 스마트 플랫폼 포스프레임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 정렬하고 저장하고 AI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엔지니어가 워크벤치를 통해서 응용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은 이런 화면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멋있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2014년경부터 제조기업의 글로벌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스마트 공장 보급 및 확산 사업이 추진이 되었었고 2020년부터 어떤 제조기업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수집 저장해서 분석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AI 제조 플랫폼 구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3단계 2023년 이후에서는 어떤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능형 제조 플랫폼 고도화로서 이제 방향성을 나아가고 있고 그런 그 1단계 사업으로서의 예로는 서버 구축형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이 하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공장 수요 기업들은 공공기관의 스마트 공장 도입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 공급 기업이죠. MES, PLM, SCM 같은 솔루션 업체 아니면 저희 같은 인프라 업체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지만 실제 도입 이후에 IT 관점의 수요 기업의 현실을 들여다봤더니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전산 인력이 부재한 기업이 대부분이었고 전산 시스템 운영 능력이 부재하다 보니까 긴급 상황 대처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백업 없이 단일 서버를 운영하다 보니까 시스템 오류나 사용자 실수에 어떤 휴리스틱한 이슈가 발생하고 데이터 유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안이 되게 중요한데 내부 전산실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시설이 부재하기 때문에 어떤 해킹이나 랜섬웨어 같은 것 같은 사이버 공격에 굉장히 무방비 상태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YTN에서 진행했었던 다큐S 프라임에서 나왔던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진행한 내용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전환 기업 조사 결과를 보면은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을 했을 때 80%는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었다. 그 스마트 공장이 굉장히 효용이 높았다 라고 보겠지만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경영자원 분석이 과반 51%가 넘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경영자원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은 어떤 컨설팅 또는 재원 아니면 어떤 정부 지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0년부터는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공장 사업이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고 저희 같은 그 클라우드 인프라 업체들이 어떤 그 레거시 인프라를 통해서 어떤 소유하고 있는 그 초기 비용과 설계 변경 어려운 부분을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서 낮은 초기 비용과 유연한 변경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인사이트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실제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빅데이터는 자율 생산 체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제조 데이터의 선순환 구조로 보면은 센서에서 발생되는 IoT가 빅데이터화가 되고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이어지는 유연한 공정 체계의 확대를 통해서 데이터는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재료로서 활용되고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기만 하더라도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생산 단계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생산 예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유지보수 상황에서도 설비 이상 정도의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공장의 개념도 측면에서도 봤을 때도 일반 공장과 스마트 공장의 큰 차이점으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설계를 해석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고 단순히 경험에 의한 통계에 의지했던 과거보다 더욱 정확하게 데이터에 대한 근거 속에서 비용 최적화는 물론 생산 예측 등 제조업 단계에서 걸친 전반의 긍정적인 영향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 제조 2.0 지원 플랫폼 캠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코리아 AI 매뉴팩처링 플랫폼, 제조업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세계 최초 민간 협력으로 AI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 제조 공급 기업을 육성을 하고 AI 데이터 기반의 제조 혁신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인데, 여기서는 제조업 1.0에서 2.0 시대로의 전환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 데이터 시대를 열어간 첫 번째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저희 NHN이 이 사업을 지원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자의 역할은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의 대용량 스토리지나 고성능 컴퓨팅 자원들을 제공을 하게 될 거고,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인공지능 분석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그다음 플랫폼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 해킹이나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서비스 등 다양한 기술 지원들을 제공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1단계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조 데이터와 인공지능 AI 활용을 촉진할 것이고, 2단계는 솔루션 스토어를 통해서 인공지능 AI 스마트 공장 확산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로는 2022년 하반기부터 마이 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캠프 구축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본격화하고 제조 데이터 제공자의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마이 데이터 시대를 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제조를 위한 맞춤형 모델 개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 먼저 맞춤형 모델을 개발을 하게 될 건데요. 업종별 시범 사업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핵심 KPI 목표를 설정하고 업종별 특화 솔루션을 개발을 하게 되고, 제조 AI 플랫폼으로서 표준 API를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산업별 특화 AI 플랫폼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 표준 API 개발은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AI 최적화 단계의 어떤 흐름 속에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산업별 AI 공장 생태계 마련 부분에서는 스마트 제조 AI 센터 구축을 통해서 신사업 성장 생태계를 정착을 하게 할 것이고, 자립 생태계 마련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네,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에 나와 있는 포스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굉장히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소기업 입장에서 우리 공장 데이터를 어디에 쓸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AI 제조 플랫폼 데이터를 저장하고 AI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처럼 작은 공장도 AI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AI 제조 컨설팅을 통해서 공정의 문제점을 찾고 AI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 형편에 AI 스마트 공장 너무 비싸진 않을까요? 네, 5G AI 스마트 공장, AI 솔루션 보급과 연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회사들과 함께, 다른 회사들과 함께 더욱 품질을 높일 수는 없을까요? 네, 이거는 디지털 클러스터, 데이터 공유, 협력 희망 기업들을 함께 묶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신성장 동력을 위한 제조 플랫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지역 ICT 업체와 저희 토스트 클라우드 통해서 상생과 공존을 통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수요 기업의 어떤 제조 데이터 수집 인프라를 개선을 하고 제조 솔루션 제공 및 공급업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데이터 중앙 저장소 및 운영 체계 일원화해서 한국형 제조혁신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스마트 제조 클라우드를 지속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경남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투자하고자 하는 계획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에 클라우드 센터를 2022년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으로 2030년까지 5천억 정도 투자 계획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요충지로서 제조정용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어떤 데이터 센터 건립과 개발자 센터 건립을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NHN 포워드 세미나를 통해서 성과 비전을 지속적으로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제조 혁신 생태계 로드맵을 실현을 할 것이고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 기반의 신사업 성장 동력 마련을 통해서 지역 내 자립 생태계를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스마트 제조 데이터 플랫폼을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플랫폼 중심의 중앙 집중력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을 해서 현장 제조 데이터를 직접 등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중앙 집중력 전체 데이터 플랫폼을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실명 전문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설립을 하고 저희 고급 엔지니어분들이 직접 강사로서 수급이 되고 산학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 측면에서의 기대 효과는 한국형 제조 AI 센터를 구축을 하고 다품종 대량 생산을 위한 기술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사회적 측면으로는 저출산 노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미래 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산업적 측면에서는 상생형 스마트 협업체를 조성을 하고 산업혁 등대 프로젝트를 발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줄기알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미래에 대비해서 우리는 좀 더 많은 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의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분의 어떤 체중이나 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발용해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이렇게 의자를 만들어 준다라거나 또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건축 양식을 진행을 해본다라거나 그런 인공지능을 접목한 우리가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질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제조 형태가 파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미래학자의 모리스 콘티가 얘기하는 바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관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제조 공정이 아니라 실제 공학적, 물리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서 인공지능이 새로운 제조 형태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이 우리의 새로운 어떤 제조 혁명을 위한 상당히 중요한 기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제조 혁신 아래서 저희 NHN은 스마트 제조